톤이 다르네. 그게 몰래 던지고 이야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슬쩍 일어서셔서 앉거나 엎드리면 주는 거예요. 이게 개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 개 주인들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 아이가 주는 좋은 방식을 알려주고 걔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어떻게 앉으면 줄잖아요. 앉거나 엎드리면. 안녕하세요. DL연구소 한미경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시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시청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유튜브도 있고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디즈니 채널, 쇼폼 컨텐츠인 틱톡이나 릴스, 쇼츠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모신 선생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주로 어떤 콘텐츠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 민점이라는 채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민점이라는 캐릭터가 엄마, 아빠, 남동생, 할머니 등등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역으로 소환해내면서 상황극을 꾸미고 가족 시트콤 형식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좀 재미있어하고 댓글이나 사연으로 온 것들을 모아서 재밌는 사연, 웃긴 사연, 공포스러운 무서운 사연들을 읽어주거나 상황극을 꾸며서 올려주는 콘텐츠를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좀 열광적으로 보고 있는 흔한 남매 영상 많이 보고 있어요. 흔한 남매 두 명의 이제 남매 캐릭터가 나오는데 현실 남매들 막 그런 티격태격 하는 면들을 개그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거기 안에서 먹방, 실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버라이어티하게 모아서 영상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재미있어 하고 제가 집에서 슬라임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집에 좀 너저분해지고 파츠라고 하다 조그만 것들 굴러다녀서 싫어하니까 그런 대리만족으로 슬라임 영상, 와연이라든지 뿌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리만족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흔한 남매 그리고 이런 슬라임 하는 채널들 많이 보곤 하는데요. 정말 이 파츠 막 굴러다니다 발바닥에 밟히면 진짜 굉장히 아프죠. 네. 그럼 우리 윤영쌤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 아이는 최근 들어서 좀 자라서인지 영상 보는 패턴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요. 기존에는 남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채널이라던가 앞서서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 유머 채널들 이런 것들 많이 봤다면 최근에는 본인의 취미라던가 또는 이제 관심 분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3D 펜, 역사 채널 또는 이제 반려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반려동물 관련된 채널들도 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소비하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IT 벤처기업과 LG U+가 이제 합작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AI를 만들었어요. 5세 정도 되는 수준의 AI인데 이 AI를 이제 발음이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이제 AI를 준비하고 똑같은 AI예요. 그리고 이 AI에 발음이 같은 경우는 정제된 컨텐츠를 소비하게 하고 이 다름이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있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8주간 이런 실험을 거쳐서 이 AI에 이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 5세 아이들에게 흔히 질문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발음이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아빠가 조금 더 좋아요. 라고 5세 아이들이 대답할 법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분별한 컨텐츠를 시청했던 우리 다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질문 지겨워 죽겠네. 둘 다 싫다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이 살짝 돋기도 했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시청하기에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영상들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저희 때와는 다르게 노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아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 다들 그런 채널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막거나 피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뭐 학습적인 체험이라든지 문화적 체험, 아니면 진로 체험 같은 것들을 대신 해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도 추천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감성적으로 안정도 찾을 수 있는 좀 유익하고 건전한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제가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좀 교육적인 영상 보는 게 큰 바람이겠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과 했었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봐야 될지, 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이 본인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조금 아쉬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뭐냐면 이 영상에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기 권장 연령, 뭐 추천 가능한 연령 이런 거 표시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콘텐츠마다 뭐 15세, 뭐 19세, 12세 이런 식의 영상 시청 연령을 표시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아이들 쪽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윤영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비추천하는 영상들의 어떤 기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추천하는 영상들은 좀 자극적인 영상이 좀 많잖아요. 좀 사회적인 기준에 좀 맞지 않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또 폭력성이 짙거나 또는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는 채널들을 좀 비추천하는 영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도 비추천의 채널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영상 추천을 좀 한번 받고 싶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 관심사에 따라서 영상을 또 소비하고 계시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상을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영상들 또 비추천하는 그런 영상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기후환경 문제인데요. 정글 속 동물들과 그리고 바닷속 고래들까지 만날 수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라는 채널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로적인 체험에서 교육부 TV가 진행하고 있는 드림 주니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 되고 싶은 직업적인 것들을 체험해보고 그것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교육적인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EBS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어요. 역사, 진로, 그리고 다양한 이슈까지 담아내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티슈박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내용 담고 있으니까 좋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감성적으로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스톱모션 작업을 한 셀프 어쿠스틱이나 아니면 클레이를 좋아한다면 봄다방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영상과 채널 추천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비추천 채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2019년도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에서 1,5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추천 채널과 비추천 채널 넘버 5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미 아이들도 어떤 채널이 유해성이 있고 우리에게 좀 비추천할 만한 영상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추천이 뜨니까 이것을 걸을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컨텐츠를 이용할 때 다음 영상으로 거의 추천하는 영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추천하고 선택된 영상들이 좀 유해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플랫폼들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 또는 추천, 비추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눌러줌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네, 좋아요, 싫어요 같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영상이 유해하고 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플랫폼에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하단 쪽에 메뉴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를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디어 소비자로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뉴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시청에 대한 어떤 느낌과 소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보는 그런 시청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배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몇 주간 물을 좀 더 마시고 야채 위주로 좀 먹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몸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몸은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눈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참 우리가 점검해보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열어가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요.